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내일 모레죠. 7월 18일에 금통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8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이어서 한국은행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한켠에서는요, 증시에 엄청난 호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한 분, 두 분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쫙 하고 인하를 하게 되면 과연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흐름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이 부분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인트로에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라는 말을 드리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미국이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한국의 금리가 뒤이어 쫓아간다라는 뉘앙스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예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뒤쫓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주황색 선이 미국 연준의 금리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먼저 상승한 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뒤늦게 쫓아 올라갔고요. 자, 그런 형태가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먼저 하락 추세로 들어간 후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뒤늦게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움직인 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미국이 먼저 경기 회복이 되고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나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이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요 부분은 국가 간에 기준금리가 어디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자금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보고 그 후에 후행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증시가 상승을 했느냐,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기대감과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증시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자료에 종합주가지수 회색선을 추구한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 선,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증시가 튀어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하락한 후에 이렇게 보면 증시가 튀었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된 그 시점에 맞춰서 증시가 튀어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주식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가마솥에 밥을 할 때 물이 끓는 시간이 불을 붙였다고 해서 바로 물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천천히 달궈진 이후에야 증시가 힘을 내서 앞으로 쭉쭉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로 들어간 후에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하게 되면은 거의 7년 만에 인하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요. 자, 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과연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선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자,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미국이 먼저 인하하면 한국이 조금 더 있다가 길게는 한 1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있다가 인하를 시작을 하는데 뭐 짧으면은 뭐 몇 개월 만에도 반응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약간 후행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증시가 바로 튀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쫙 퍼져가지고 전체적인 온도가 쫙 올라간 이후에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첫 번째에서는 바로 반응하긴 힘들 거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증시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라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뭐 이제 감기약, 감기 걸려가지고 막 고열이에요. 해열제를 우리가 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엔 요만큼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과 글로벌 전체의 유동성이 대표진 후에 그때서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바로 상승 이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대는 일단은 금물.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증시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어야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상승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장의 어떤 시장 하락으로 충분히 저평가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그 시장 수익률과 시장 금리와 그리고 주가 수익률을 비교하는 분석이 있죠. 요 방법. 그러니까 시장 금리 그리고 이거를 비교해서 뭐를 비교하느냐? 퍼의 역수. 요거랑 비교를 해서 퍼의 역수가 시장 금리보다 더 높을 경우 이때 이제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공감대가 필요한데 시장 금리가 무조건 낮아졌다고 해서 저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중간한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요, 시장 금리가 낮아져도 간의 기별이 안 가요. 자, 예를 들어서 99년, 2000년 IT 버블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 시장의 버블이 워낙 심했다 보니까 금리가 낮춰졌다고 해도 시장에 브레이크가 안 걸렸습니다. 워낙에 고평가돼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현상으로 2012년과 15년 사이에 금리 인하가 쫙 진행이 됐었어요. 자, 요 당시에 보면은 한국 증시가 바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때 당시는 약간 애매했어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긴 했는데 아주 매력적인 저평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2016년 들어서 저평가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2017년 초반에는 아예 절대 저평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16년 중후반 이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 2017년에 상승장을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저평가되어야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금리와 그리고 주가 수익률을 비교한 저런 밸류에이션 기준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극저평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금리 인하 시 어느 정도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앞서서는 조금 이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재료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급하게 상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재테크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예요.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고정관념이 있고 부동산은 중위험 내지 뭐 일반적으로는 저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이 확 튀어오를 때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하고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 한다면 사람들은 위험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을 투자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정말 화려한 시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요, 맥이 빠집니다. 단적으로 2000년대 초반,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파란색 선은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회색 선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이 황색 선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99년 5월을 100으로 잡았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2000년대 초반에 한 2004년까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상승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왔지만 그때 당시는 한국 증시가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비유로 주식 빼가지고 부동산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4, 5년에 그때 당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년 가까이 잠깐 횡보기가 발생합니다. 그 시기 때 주식시장이 확 치고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확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확 치고 올라갑니다. 이건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시장에 부동자금이 넘치잖아요. 부동자금, 몇천조 원의 엄청난 부동자금이 넘쳐나는데 이 자금이 수익률이 쏠리는 쪽으로 돈이 확 몰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땐 그쪽으로 확. 그런데 부동산이 주춤하고 주식시장이 기미가 보인다 하면 주식으로 확 이렇게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이 어디서 또 나타났냐? 2000년대 중반에도 나타났지만 자, 2009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지난 직후죠.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이 그 직전에 비해서 2006년에 엄청난 화랑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승 이후 2008년에 금융위기 지나면서 주저 하다 보니까 이게 2010년 넘어가지고 2013년 초까지 계속됐죠. 자, 그 시기 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 이후
자,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2016년, 17년에, 부동산 시장이 확 달궈지기 전에, 자, 주식 시장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갔고, 아쉽게도 2017년 중반, 그리고 2018년에 부동산이 마지막으로 확 레벨업 될 때, 주식 시장은, 좀 재미없게 흘러갔죠.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하락 추세로 가면 주식 부동산 중에서 자금이 어디로 쏠릴지, 그거는 그 시점에 수익률, 그러니까 상승률이 어디에 더 높은 상승률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또 어떤 정부의 정책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에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주식시장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안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이건 이제 군중 심리가 쏠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이번 주일 수도 있고요.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 쭉 보시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가능성도 있네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특징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요, 일단 비빌 언덕이 늘어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이 더 조종받기 어려운 강한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요, 과거 선례에서 보더라도 바로 뭐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장이라면은 그 하락장의 하락 속도를 브레이크 걸어주고, 상승장을 멀리 앞두고 있다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벤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비빌 언덕이 늘었다는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최근에 보면 잘 견디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비빌 언덕이 하나 늘어난다 한다면은 비빌 언덕의 높이가 2000포인트가 아니고 조금씩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러펀데이 증시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은 항상 칼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상세 보기 보시면요, 칼럼 링크도 준비되어 있으니 칼럼도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증시토크에서 세미나 일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